그 다음에 병행수행 보자고요. 병행수행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해서 일하더라도 아무 문제성 없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우리가 병행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좀 적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보완보다는 회복보다는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봐두셔야 됩니다. 여긴 병행수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병행 제어 없이 병행 수행을 하는 경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점, 어떤 문제점? 병행 제어 없이 병행 수행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야.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병행 제어 기법 중에서 병행 제어 기법은 뭐 락킹 기법도 있고 타임 스탬프 기법도 있고 뭐 검증 기법도 있고 그래. 그 중에서 락킹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락킹에 대해서 뭐 로킹, 락킹 뭐 그죠? 락킹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라. 시험 문제 나온다. 락킹 단위에 대해서 특히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파악하시라. 그럼 목적 외워야 되죠. 너무 외울 게 암기할 게 많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적어. 암기하실 거는 적어놓고 그렇다고 암기를 어떻게 돼요? 과목 수가 많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들어가시면 외래 점수가 떨어집니다. 여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병행 수행은 어차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 일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성 없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공유도를 최대화시켜야 돼. 공유도 최대화. 공유도가 뭔지는 알잖아.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예, 이걸 우리가 공유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유도가 크면 클수록 아주 좋은 거다는 얘기야. 왜?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응답 시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응답 시간. 최소화. 아무리 공유도가 많으면 뭐해. 그죠?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켜라. 그 다음에 시스템 활용도 최대화. 활용도를 높여라.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라.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하라. 그죠? 일관성은 배웠으니까 이제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전후가 같아야 된다는 성질이, 그지? 이런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병행 수행은 확실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병행 제어 없이 병행 수행을 시켰을 때 병행 수행 시 문제점이다. 문제점. 달달달달. 역시 달달달. 가끔 시험 문제 나온다. 이 얘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분실된 갱신이다. 그 다음에 모순성이다. 모순성. 그 다음에 연쇄복귀이다. 연쇄복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느 때 발생하는 거야, 이거? 병행 제어 없이 병행 수행을 시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T1 트랜잭션과 T2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어요. 트랜잭션은 배웠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A라는 데이터. 이 T1 트랜잭션은 이 A라는 데이터를 5로 갱신하는 연산이고 T2 트랜잭션은 이 A라는 데이터를 7로 갱신하는 연산을 수행시켰습니다. 그럼 이 A라는 데이터는 5든 7든 한 가지 데이터만 존재하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5가 나중에 갱신 수행을 하고 나서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나서 딱 봤더니 5가 여기에 존재해. A라는 기억 장소에 뭐가 존재해? 5가. 그러면 T2라는 트랜잭션은 왜 갱신했는지 모르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갱신한 사실은 분실돼 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병행 제어 없이 동시에 갱신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분실된 갱신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모순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순성. 여기 T1 트랜잭션이 있고 여기 T2 트랜잭션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자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원이 A라는 자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자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T1 트랜잭션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는 연산이야. 그렇죠? T1이 여기 5가 들어있고요. 여기 2가 들어있고 여기 4가 들어있어요. T2 트랜잭션은 뭐 하는 연산이냐면 C는 C 플러스 5를 하는 연산입니다. 이런 연산을 동시에 수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1 트랜잭션과 T2 트랜잭션을 동시에 수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한꺼번에 연산하지 못하니까 A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A 플러스 B를 하면 얼마나 나와? 7이 나오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결과하고 7이라는 결과하고 뭐하고 C라는 걸 이렇게 더하기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순간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A 더하기 B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 C를 더하기 바로 전에 C는 C 플러스 5를 이게 먼저 연산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동시에 병행수행이니까. 그럼 원래 결과는 얼마가 나와야 돼? 원래 결과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니까 7에다 4 더하니까 11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죠? 원래 요 데이터를 보고 요게 접근했기 때문에 T1이라는 트랜잭션은 어떻게 돼? A에 5가 있고 B에 2가 있고 C에 4가 있는 요 결과를 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수행했기 때문에 얼마가 나와야 된다? 11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중간에 어떻게 돼? 요 중간에 C는 C 플러스 5를 해버렸으니까 C 값이 뭘로 바뀌는 거야? 이게 9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9로. 그러면 7에다 9를 더했으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16이가 나오거든. 16이. 원래 내가 목표로 했던 값은 11인데 결과가 뭘로 바뀌어버렸어? 16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모순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원래 내가 원했던 결과는 거리가 멀어진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모순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수행하는 중간에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들어서 데이터 하나만 딱 바꿔버리면 결과는 딴 나라로 가버린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모순성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연쇄복귀는 뭐냐면 연쇄복귀. 연쇄복귀. 여기 T1이라는 트랜잭션이 있어요. T1 트랜잭션이 있고 여기 T2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A라는 자원과 그죠? B라는 자원, 그 다음에 C라는 자원이에요. 여기에 5가 있고요. 여기에 5가 있고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어요. 그래서 T1 트랜잭션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합니다. T2 트랜잭션은 A는 A 플러스 2야. 문제는 여기서 A 플러스 B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얘가 A는 A 플러스 2를 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결과하고 뭐하고 C를 더하는 연산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수행을 하면 이상 없지 않느냐? 얘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 얘가 더하기 하면 7이 나오죠. 그 상태에서 A를 바꿔도 A에다가 2를 더해서 A에다 집어넣으면 그 상태에서 이게 7이 더더라도 이 결과를 11이 아니네요. 7에다가 3을 더하면 10이죠. 10이 나온 데까지 이상이 없다는 얘기야. 왜? 이미 지나간 데이터를 갱신하기 때문에 연산이 끝난 데이터를 뭐하기 때문에 갱신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만 지키면 이게 1번하고 이게 2번하고 이게 3번하고 이거는 어떻게 돼? 이미 지나가기 전에 데이터를 고쳤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발생하지만 지나간 데이터를 받치면 순서만 제대로 지켜서 일하면 아무 문제성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연산들이 뭐 할 수 있다는 커미트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야. 즉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연산이 요거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어?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럼 T1 트랜잭션을 복귀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T1 트랜잭션을 복귀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게 바뀌어져 있는 A하고 B하고 더해서 여기서 9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T1 트랜잭션을 복귀시킬 때는 누구도 같이 복귀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T2 트랜잭션. 얘는 훌륭하게 일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다시 복귀시켜서 자기는 아무 문제성 없이 일을 수행시켰잖아. 예, 그런데도 복귀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연쇄복귀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이런 걸 같이 같은 구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같은 자원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하나가 복귀되면 모든 그 구역을 침범했던 모든 다른 트랜잭션을 다 복귀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쇄복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완료 의존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의존성 이렇게도 얘기한다. 네, 비완료. 서로서 완료되지 않은 놈은 서로서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확실하게 머릿속에 둬라. 뭐가 안 됐을 때 병행 제어 없이 병행을 시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를 병행 제어 기법을 사용해서 병행 수행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병행 제어 기법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란 얘기야? 락킹이다 이런 얘기죠. 락킹. 오케이? 이 기법만 병행 제어 기법에 이 기법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타임 스탬프 기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도 있다. 예, 뭐 검증 기법도 있다. 예. 근데 시험 문제 주로 이것만 나오니까 이것만 써놨다. 예. 락킹. 락킹은 뭐냐면 자물쇠로 잠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용해야 될 자원에 대해서는 자물쇠로 잠그고 일을 하라. 물론 자물쇠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락이 있고 돛전락이 있지만 어쨌든 자물쇠로 잠그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필요 없어지면 그 자물쇠를 풀어서 딴 사람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 이런 얘기지. 그런 방법을 가지고 병행 제어를 하는 기법을 우리가 락킹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2단계 락킹 규약이 있어요. 2단계 락킹 규약. 그 다음에 락킹 단위가 있죠. 예, 락킹 단위.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러니까 자물쇠로 잠그는 단위가 얼만큼 크기로 잠그느냐. 그죠? 예. 요 두 가지는 확실하게 파악하시라. 예, 확실하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이 락킹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기 예를 들어서 T1 트랜잭션이 있고 T2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병행 수행을 하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여기 자원이 있어. A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T1 트랜잭션이 이 A라는 자원에 대해서 독점락을 걸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락을 걸었다는 얘기는 삽입삭제 갱신 작업을 한다는 얘기야. 물론 검색 작업을 할 때는 무슨 락을 걸고 공유락이라는 걸 건다. 알겠어요? 어쨌든 T2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독점락 요청이 들어오면 이때는 무조건 불어옵니다. 이건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락을. 뭐야? T1 트랜잭션이 A라는 자원에 대해서 독점락을 걸고 작업하는데 T2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독점락 요청이 들어오면 불어한다. 그 다음에 T1 트랜잭션이 독점락을 걸고 작업하는데 공유락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역시 불어합니다. 이런 게 뭐야? 이런 거예요. 이런 작업이 공유락이에요. 이런 거. 공유락. 그죠? 이런 작업은 독점락을 요청이 됩니다. 독점락. 그죠? 이건 갱신 작업이죠. 이건 검색 작업입니다. 네, 검색 작업. 그 다음은 T1 트랜잭션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공유락을 걸고 작업을 하고 있어. 공유락을. 그럼 T2 트랜잭션이 독점락 요청이 들어오면 역시 불어옵니다. 안 된다는 얘기야? 모순성이 발생해서 안 되지, 그지? 예. 이건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둘 다 동시에 갱신하는 거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분실된 갱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이런 건 분실된 갱신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어떻게 돼? 모순성이나 뭐가 연쇄복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언제만 된다? T1 트랜잭션이 공유락을 걸고 작업하고 있을 때 이게 T2가 똑같은 공유락을 요청해 오면 이때는 허용을 합니다. 그죠? 언제만 허용이 되는 거야? 언제만? 공유락 요청이 있을 때만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해서 일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성이 없다는 얘기야. 물론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작업 중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다 검색 작업이니까 이게 가장 많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독점락, 공유락,
독점락 뭐 이런 것들은 다 불허입니다. 뭐만 공유락일 때만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병행 제어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2단계 로킹 규약이라는 건 뭐냐면 2단계면 단계가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2단계. 확장 단계하고 뭐가 있다는 얘기야? 축소 단계. 두 개. 축소. 뭐하고 뭐? 확장 단계와 축소 단계. 이거는 락을 요청만 할 수 있는 단계야. 그래서 요청 단계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얘는 락을 반납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납 단계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2단계 로킹 규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병행 수행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랜잭션은 어떻게 해야 돼? 트랜잭션은 확장 단계에서는 뭐만 할 수 있다. 락을 요청만 하고 반납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자원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자원,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자원, 그 다음에 여기 D라는 자원 이렇게 있다면 D라는 자원 T1 트랜잭션이 지금 확장 단계에 있어. 그러면 차례대로 처음에는 뭐가 필요하고 처음에 1번으로 B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D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A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C가 필요하다면 처음에 B에 락을 요청해서 락을 받고 작업을 하다가 뭐가 D가 필요한 시점에서 D에다가 락을 요청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때 B는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계속해서 락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확장 단계라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 요청만 할 수 있는 거야. 계속해서. 요청만. 언제까지? 다 어떻게 잡을 때까지. 요청만 하고 락 반납이 안 일어나. 그 다음에 축소 단계에서 즉 반납 단계에서는 락을 풀어주기만 해. 이제 필요 없는 것부터 하나씩 떨어버리는 거야. 야 이게 가장 먼저 필요 없더라. 그럼 요거 떨기고 그 다음에 C가 필요 없더라. 그 다음에 요거 떨기고 그 다음에 A가 필요 없더라. 떨기고 그 다음에 D가 필요 없더라. 떨기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락 반납 단계에서는 뭐만 할 수 있다? 새로운 락 요청은 못하고 계속 어떻게 돼? 반납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2단계 로킹 규약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한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2단계 로킹 규약을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교착 상태를 우리가 데드락이다 이렇게 불러요. 죽음의 락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T1이 A라는 자원에 대해서 독점락을 걸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T2는 B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독점락을 걸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T2는 A를 요청하고 T1은 B를 요청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두 개는 죽음의 락에 빠지죠. 왜? 둘 다 확장 단계야. T1과 T2가 확장 단계에 있으니까 락 반납을 해줘요? 안 해줘? 절대 안 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상대편을 요청하면 둘 다 독점락을 걸고 있으니까 절대 락을 주지 않지.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언제 끝나요? 안 끝나죠? 이건 절대 안 끝납니다. 이러면 다운돼 버리죠? 서로 요청만 하고 절대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거를 교착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거를 검사해서 걸리면 어떻게 돼? 하나를 희생자를 선정해서 하나를 복귀시키면서 해결해 줘야 되지. 여러분들 도둑 잡는 거하고 똑같아, 그지? 도둑 잡으면 하나 이렇게 해결하는 거지. 그죠? 어쨌든 이 락킹은 어떻게 돼? 이런 2단계 로킹 규약이 있기 때문에 뭐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야?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끔 시험 문제 나온다 이런 거. 2단계 로킹 규약에 뭐가 있느냐? 확장 단계, 축소 단계가 있다. 다음 중 2단계 로킹 규약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로킹 단위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온다.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거야. 이 병행 수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다? 락킹 단위의 문제다. 그죠? 이 단위 문제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락을 걸어주는 단위 있잖아. 이 락을 걸어주는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오케이? 락 거는 단위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락을 걸 수도 있죠. 그럼 뭐하라 이거 뭐 해 이거. 그치?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너무 크니까. 그 다음에 디스스페이스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단위, 그 다음에 행 단위. 가장 작은 단위가 행 단위야. 그러니까, 그러면 튜플 알죠? 튜플 단위로 락을 걸고 풀어주는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죠. 그보다 좀 큰 건 이제 페이지, 뭐 블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도 돼요. 테이블보다 좀 작은 단위야. 뭐 테이블 단위로 해도 되죠. 근데 테이블 단위로 하면 너무 어떻게 돼요? 크단 말이에요. 그 정도도.
그러면 락을 걸 때 여러분들 테이블 단위로 락을 건다고 하고 가정한다면 회원 테이블에 어떻게 돼? 갱신을 한다고 회원 테이블 전체에 대해서 락을 딱 걸어버리면 그 다음 쌀이 회원 테이블, 다른 사람이 회원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독점 락을 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사용자들은 회원 탭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락 단위가 클 때와 작을 때를 구분할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거 뭐? 락 단위가 클 때, 작을 때. 그러니까 클 때와 작을 때 있죠. 클 때와 작을 때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락 단위를 크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얘기. 우선은 병행 수행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병행 정도가 높다 낮다. 거의 없다. 테이블 단위로 여러분들 락을 걸고 풀어준다면 병행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왜? 한 사람이 독점 락을 걸고 그 테이블을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병행성이 어떻게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냥 혼자 사용하는 거지. 순차 사용이란 말이야. 그럴 때는. 그러니까 락 단위가 크면 병행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병행성이 아주 현격히 떨어진다. 그럼 락 단위가 작으면 병행성이 좋죠. 병행성이 아주 좋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당연한 얘기야, 이런 건. 그러니까 락 단위가 크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병행성이 떨어지고, 락 단위가 작으면 테이블 단위로, 투풀 단위로 락을 걸고 풀어준다면 어떻게 돼? 그 투풀만 못 사용하죠. 다른 투풀들은 다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투풀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이건 병행성이 상당히 뛰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 대신 얘는 관리가 어려워, 쉬워. 크게 테이블 단위로 락을 걸고 풀어주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게 쉽죠. 관리가 쉽다. 그 다음에 요거는 락 단위가 작을 때는 관리가 어렵죠. 그 투풀 단위로 락을 걸고 풀어주려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관리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 파악하시라. 그래서 락 단위를 크게 했을 때 이 락 단위가 무슨 개념인지만 알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이게 보기로 나오면 금방 맞출 수 있어. 이게 락 단위가 이게 크게 락을 걸고 자물쇠로 큰 단위로 자물쇠로 잠그고 풀어주는 단위가 큰 때고 작은 건 조그맣게 해서 자물쇠로 잠그고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야. 작으면. 그 대신 병행성이 상당히 뛰어나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뭐 공유도로 따진다면 이게 공유도가 거의 없다. 그죠? 공유도가 되게 떨어진다. 크면. 여러 사람이 공동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떨어지니까 얘는 공유도가 상당히 늘어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락킹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기 가장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회복 보자고요. 회복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 아니고 좁게 나온다 그랬죠? 지금까지 3문제인가 나왔어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선 어차피 회복이 뭐라 했어요? 회복 리커버리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들어와다 실패를 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복귀해서 다시 일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회복이다 이렇게 부른다. 다시 한번 회복이란 뭐라? 트랜잭션이 들어와서 일하다 실패를 하게 되면 원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실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실패.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장애 요인에 뭐가 있는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회복에서 사용하는 연산이 있어요. 연산. 요게 한 번인가 나왔어. 한 번. 요거 좀 알아두시고. 장애 요인은 2번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회복의 기본에서 나와 있는데 이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다.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장애 요인에는 이건 2번 정도 나왔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겠지. 요인. 장애의 원인 뭐 이래도 돼요. 종류 이래도 되고. 종류. 뭐뭐 있냐면 트랜잭션
트랜잭션. 오류가 있고요. 트랜잭션 오류. 그 다음에 시스템 오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미디어 오류가 있겠죠. 어디에 오류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트랜잭션 상에 뭐 잘못된 명령어나 아니면 찾지 못하는 단어를 찾아오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나는 오류를 우리가 트랜잭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시스템의 고장. 뭐 고장이라고 해야 되겠지? 하드웨어적인 거니까. 시스템에 있는 물리적인 블록이 유실됐다든지 뭐, 그죠? 아니면 뭐 기계 장치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스템 오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있죠?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것도 하드웨어적인 거죠. 미디어 고장. 이런 데 오류가 발생해서 어떻게 돼? 트랜잭션이 실패했을 때는 미디어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시스템 고장이나 미디어 고장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하드웨어적인 거고 트랜잭션은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트랜잭션 상. 그러니까 뭐 트랜잭션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명령어들 있잖아요. 그 명령어가 불법적인 명령어든지 아니면 그 명령어가 지시한 사항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오류를 우리가 트랜잭션 오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연산. 회복에 사용하는 연산에는 이제 리드와 언두가 있죠. 리드, 언두. 이 언두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리드는 갱신된 데이터를 가지고 회복시키는 거고, 언두는 옛 데이터를 가지고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new라는 말이 나오면 new, 그죠? 이거는 old 있죠. new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야, 리드 연산이구나. 그 다음에 old란 말이 나오면 옛 데이터를 갖고 복원시키는 거야. 이건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복원시키는 거고. 요거는 old 데이터, 즉 옛 값을 가지고 복원시키는 연산은 우리가 뭐라 해? undo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read, 즉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갱신시키는 것을 우리가 read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끔 이 시언어 저기 편집기 같은 데 보면 쓸 수 있죠. 그죠? read, undo. 그죠? 반대로. 각 영어 문제로 한 번째 나왔었어요. 그지? 그 다음에 회복의 기본. 회복의 기본에서는 로그라는 개념 있죠? 로그. 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그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이 들어와서 갱신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로그에 그 내역이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 레코드는 뭐 이렇게 구해요. 트랜잭션 이름이 오고요. 여기는 데이터 아이템 이름이고 여기는 옛값, 그죠? 옛값, 여기는 새로운 값.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이 이 데이터 아이템을 이 값에서 이 값으로 변경시켰다 이렇게 로그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복 기법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즉시 갱신을 하고 이 로그를 이용해서 회복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지연갱신 회복 기법이죠. 그죠? 지연갱신. 그러니까 즉시라는 것은 어떻게 돼? 여러분들 트랜잭션이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아웃풋까지는 아니야. 라이트 해놓은 거야. 라이트를. 뭐라고요? 트랜잭션이 일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뭐를 한다? 라이트까지 해놓은 거야. 라이트 다 해놓고 하다가 어떻게 돼? 실패를 했어. 트랜잭션이 실패를 하게 되면 뭐를? 어디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 로그에 있는 뭐를 가지고 옛 데이터 있죠? 이 옛 데이터를 가지고 회복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즉시 갱신하고 로그를 이용해서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연갱신 회복 기법은 뭐냐면 지연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라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일을 하다가
부분 완료를 하게 되면 그때서 어떻게 돼?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돼? 반영하는 거야.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어떻게 돼? 일을 하다가 그냥 실패하면 없던 일을 해버리면 그냥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식이지. 이거는 어떻게 돼? 즉각적으로 라이트를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옛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해보고 싶게 돼. 실패하게 되면. 얘는 성공을 하게 되면, 부분 완료를 하게 되면 새로운 값을 가지고 회복을 해야 돼. 그죠? 예. 그냥 실패를 하게 되면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되죠. 뭐 이거 말고도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뭘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 뭐 미디어 회복 기법도 있어요. 미디어 회복. 그죠? 뭐 그림자 페이징 방법도 있고 그림자. 그다음에 뭐 검사점 진짜 뭐 검사점. 이런 거. 이건 미디어 회복 기법은 어떻게 돼? 트랜잭션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두 개 있으면 두 개의 미디어에 동시에 써놨다가 한쪽이 파괴되면 한쪽을 갖고 하는 거고, 이 그림자 페이징은 어떻게 돼? 그림자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원 페이지 그림자 페이지에 있으면 어디다가 이 그림자 페이지에 막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작업을 하다가 이게 부분 완료가 되면 원 페이지에 쓰는 거고, 실패하면 그냥 없던 일을 하는 거예요. 검사점 지정은 어떻게 돼요? 라이트를 할 때마다 검사점을 찍어 놓습니다. 게다가 데이터베이스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 검사점을 찍은 이전은 뭐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복원하고요. 검사점 이후는 옛 데이터를 갖고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다 하는 거 정도. 여기서 한 2문제 나왔고 여기서는 이렇게 1문제 나왔으니까 뭐 이건 뭐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 보자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도 뭐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와서 그렇지.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뭐 구성 요소 뭐 이런 건 안 나눠뒀는데, 구성 요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음. 그 다음에 분산 DB의 목적, 중요. 또는 투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명성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온다. 달달달달. 그 다음에 장단점 있죠? 장단점. 요거 달달달달. 요거 많이 나옵니다. 분산 DB의 장단점. 오케이? 두 가지만. 뭐 구성 요소야 뭐 분산 DB가 뻔한 거 아니야, 그지? 뭐 있어? 분산 처리기 있어야 되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통신 네트워크 있어야 되지.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 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네 가지야, 네 가지. 암기하세요. 위치 투명성이다, 위치. 투명성.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다는 얘기. 그래, 투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복 투명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병행 투명성, 그 다음에 뭐 장애 투명성. 이 네 가지를 우리가 4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분산 DB의 4대 목적이다. 어차피 여러분 분산 DB라는 게 뭐라 해서 이렇게 분산 처리가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이게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옆에 뭐가 있다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런 걸 분산 처리기다 이렇게 얘기해. 분산 처리기. 이런 건 분산 DB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산 DB. 이런 건 통신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신망.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 요소예요. 그러면 이런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우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위치 투명성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터미널들이 달려있어 어떻게 돼요? 최종 엔드 유저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엔드 유저들이 자기가 이제 시스템에 접근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쪽 DB에 있든 이쪽 DB에 있든 이쪽 DB에 있든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위치에 의존적이다? 아니다. 위치에 독립적이다는 얘기. 다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거야 이걸. 각각의 어떻게 돼?
처리기에 있는 분산 DB에 있는 자료들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이런 걸 위치 투명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치에 구애되지 않고 여기서 트랜잭션을 요청하게 되면 이쪽 DB에 있지 않고 여기에 DB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클라이언트가 되고 얘가 서버가 되지. 얘가 얘한테 요청해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찾아다 얘한테 공급해준다는 얘기야. 이 사용자가 굳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야 찾아가서 갖고 와야 되잖아. 하지만 분산 DB에서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위치 투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분산 DB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얘기. 이게 가장 큰 목적이야. 두 번째 큰 목적은 중복 투명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트래픽이 아주 많은 자료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저장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DB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은 자료를 여기 하나만 놔둔다면 이쪽에서 접근하는 사용자든 이쪽에서 접근하는 사용자든 이쪽에서 접근하는 사용자는 전부 이쪽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돼 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트래픽이 아주 많은 자료에 대해서는 그냥 다 어떻게 돼? 다 똑같은 자료를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트래픽이 분산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중복 투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병행 투명성은 뭐냐면 여기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는데 그 트랜잭션이 어떻게 돼?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야 돼. 그러면 꼭 얘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같이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어차피 공급해주면 되니까. 이런 걸 병행 투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애 투명성은 뭐냐면 이쪽 한쪽 어떻게 돼요? 지역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장애 투명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이 하나로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그 하나의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뭘로 분산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한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암기하실 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장단점 많이 나온다 그랬지. 시험 문제에 장단점도 많이 나옵니다. 장단점. 물론 장점 좋은 거 많죠. 장점. 예. 그 다음에 단점. 그죠? 뭐 장점 뻔하죠. 예. 가용성. 그죠? 가용성, 융통성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지역 자치성도 아주 높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 지역 실정에 가장 알맞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통신 프로토콜만 맞추면 다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각 지역 실정에 가장 알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역 자치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상당히 좋다. 즉 한쪽 시스템이 어떻게 돼? 한쪽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쓰는 일은 없다. 그래서 신뢰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확장과 축소가 용이하다. 뭐가 한 얘기냐면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돼? 하나 붙이면 여기다 그냥 연결하고 그냥 갖다 때려 붙이면 돼. 그럼 바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무슨 시스템을 스톱하고 뭐 이런 일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확장과 축소가 아주 자유롭다. 그래서 확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뭐 장점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 이 단점이 문제야, 단점이. 이 단점이 있단 말이야. 단점이. 요걸 잘 알아두면 나머지는 다 장점이야. 첫째, 뭐다? 통신 네트워크상의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야. 통신상의 제약이죠. 예. 통신상의 제약이 있다. 제약.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속도가 빨리 뭐 전달하고 받고 이래도 어차피 통신 속도에 제약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야.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문제다? 예. 소프트웨어가 문제다.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달라붙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사용자들에 대해서 전부 뭘로 소프트웨어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아, 데이터가 저쪽에 있구나, 이쪽에 있구나, 저쪽에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부 소프트웨어로 해줘야 된다. 그 관리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도 어렵고요. 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야. 개발이 어렵다 또는 비용이 비싸다. 다 똑같은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물론 돈도 많이 들어요. 예, 구축 비용도 많이 든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죠. 복잡하니까 구축 비용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 그죠? 예. 이거 외에는 다 장점이 있다. 다 장점. 예, 이거 외에. 그러니까 통신상의 제약이 있다는 거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체 어떻게 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문제 외에는 전부 어떻게 돼? 장점에 속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딥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 소프트웨어 개발이 쉽다. 뭐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저렴하다. 뭐 이렇게. 그게 답이야. 찍으면 돼요. 이해되시죠?